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생각이 많이 깊어졌다고 느껴요. 숨겨두고 안 알려주고 싶은 책이었는데 이렇게 변화한 지 진짜 1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고.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J입니다. 오늘은 유치원 교사였던 제가 사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주고 제 삶을 크게 바꿔준 책 5권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겁내지 말고 브랜딩을 시작해 시리즈를 계속 올리고 있긴 한데 제가 한 가지의 일을 꾸준하게 잘 하지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책 소개를 해달라는 요청도 몇 분 계셨기도 하고 해서 잠깐 딴 길로 세보려고 합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1, 2탄으로 나누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면 좋은 분들은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보람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가치 있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께 정말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드리는 책은 제독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책들이니까 꼭 사서 읽으세요. 전자책 안 됩니다. 꼭 종이책으로 사서 밑줄 치면서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읽으세요. 책은 깨끗하게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릴 때 우리 책에 낙서하면 엄마한테 그 등짝 스매싱 맞고 그랬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거기다가 소리내서 읽기까지 하면 기억에 오래 남는 것도 우리나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을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아주 버럽게 읽어봅시다. 책 선정 기준은요, 많은 책을 다 버려야 하는데 딱 5권만 가져갈 수 있다면 했을 때 고를 것 같은 책이었어요. 5개만 딱 고르기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기준으로는 포스트잇이 많이 붙어있는 책으로 했습니다. 모두 제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들이니까 꼭 이 5권은 꼭 읽으세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 책을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창업반을 준비를 하면서 브랜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브랜드, 브랜딩이라고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책이에요. 저는 보통 책을 고를 때 제목에 이끌려서 클릭을 먼저 하고 그다음 목차를 보고 목차가 마음에 들면 바로 구매를 해요. 겁내지 말고 브랜딩을 시작해 시리즈도 이 책을 대표적으로 내용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더 이상 마케팅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브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인간적인 면을 끊임없이 어필해야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나의 어떤 뜻을 전하는 브랜드를 열고 싶으신 분, 인플루언서형의 브랜딩을 원하시는 분, 정이 느껴지는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싶으신 분, 그러니까 다 읽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분이 감명 깊었었는지 몇 가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바쁘신 분들은 이 페이지만 읽어보셔도 이 책의 핵심을 읽은 것과 동일합니다.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경험했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에 당신은 속해 있어 라는 소속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예시로 노트북에 붙은 스티커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노트북, 아이패드, 핸드폰에는 무슨 스티커가 붙어 있으신가요? 그 스티커가 내가 지금 이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어, 난 여기에 속해 있어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자신의 이익보,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는 어떤 이익이 되어 주는가, 내가 이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을 때, 내 노트북에 붙은 스티커를 봤을 때 이 브랜드가 나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가 되어줘야겠다라는 걸 정해보는 거죠. 그리고 의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존중과 배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군가 나를 존중해 준다는 거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나를 존중해주는 브랜드는 소문을 내 스스로라도 내서 홍보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충성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5개는 따져보면은 우리가 친구 사귈 때, 또 인간관계를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린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다음은 이 첫 멘트부터가 아주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필요한 건 오직 사랑뿐이었다. 브랜딩에 대한 많은 개념들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난 정말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한 가지의 키워드만을 가지고 가셔도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고객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존중도 당연히 하게 되고 배려도 당연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사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현대인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새 사람들이 더 외롭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도 발전돼 있고 사람을 만나기 쉬워진 시대가 아니냐. 예전엔 뭐 전화도 없고 뭐 카톡도 없었는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대면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더 외로워졌대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라는 건 피부를 맞대고 정말 진짜 얼굴을 맞대야 그게 마음이 채워지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사실 카톡으로 감동 문자, 장문의 카톡 이런 거 보낼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말투 속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을 읽을 때 그 감동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이 외로워졌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그게 뭐 친구든 가족이든 브랜드든 간에 어디서든 원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브랜딩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따뜻한 가치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조금 더 내 수업을 들으러 오는 선생님들한테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따뜻함을 전해줘야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우리 다 외롭구나. 그렇게 티는 안 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쓸쓸함과 고독함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느끼고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은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책은 계속 제가 시리즈로도 만들고 있으니까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거고 솔직히 말하면 다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갑자기 엄마 밥 먹으라 해서 밥 먹고 왔습니다. 두 번째 책은 뭐냐면 장사의 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옛날부터 장사하려면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창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수업보다는 제품 판매에 주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생각이 나서 사서 읽었던 책이고요.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장사란 돈을 버는 일, 그걸 넘어서서 고객을 섬기는 일이다. 이 마인드를 저에게 깊게 심어준 그런 책입니다. 누가 읽으면 좋으냐면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품 판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고객 응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장사에 대한 기본 마인드셋이 궁금하신 분들이 읽으시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파트가 아주 와닿았는데요. 돈 벌어야지 하는 생각이 앞서면 지나치게 유행을 쫓거나 주의에 휩쓸리게 돼. 제가 딱 이런 상태였는데 이 말을 보자마자 내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이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유행을 쫓게 된다. 질릴 일이 없는 평범한 가게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 불경기는 오래 장사를 하게 되면 누구든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가게를 여는 건 스스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최대의 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다. 되게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아요, 확실히. 평범한 가게를 열어야 된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불경기 같은 거는 누구나 오래 장사를 하게 되면 겪는 일이다.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장사의 뭔가 마스터하신 이 신이신 이 분이 알려주시니까 좀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가게를 열었다는 건 너는 시기를 잘못 탔어. 이런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시기를 지금 좀 빨리 겪어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오래 장사를 하고 싶다면 되게 반짝거리고 화려한 게 아니라 고루하지만 익숙한 거 편안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나는 어떤 편안함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그게 따뜻함이고 친절이었던 것 같아요. 시대를 불문하고 진정으로 강한 가게란 이라는 소주제를 가진 파트인데 짧은 파트 안에 포스트잇이 2개가 붙어 있길래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에 온 손님들은 이득을 보고 싶다. 사람들은 이득을 원해요.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배려나 친절 같은 무상으로 전해지는 고마운 느낌 같은 것도 포함이 돼요. 한창 공방 접고 베이커리를 할까 고민하던 그런 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었던 것 같아요. 베이커리라 하면 빵을 파는 거지만 내가 줄 수 있는 배려와 이득은 무엇일까 고민을 했을 때 저는 뭐 책을 또 좋아하니까 지혜의 문장들을 벽에 붙여야겠다. 쿠키와 함께 줘야겠다. 저희 베이커리에 오시면 이런 지식이나 뭔가 정보를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함 이런 걸 제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저자는 자신의 일을 즐기고 그 가게에 온 손님도 식사하는 그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이게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그 가게에 온 손님도 식사하는 그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 나만 즐기는 게 아니라 여기 온 손님도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진짜 행복하다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새는 나만 만족하면 돼 이런 시대잖아요. 솔직히 진짜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는 안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 합리화지. 속은 텅 비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많이 기쁘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 뿌듯하다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게 진짜 즐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네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의 기쁨을 알려주자.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갈한 수업 세팅, 주변 청결, 수업 후 선물. 이거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이건 제 욕심이었어요. 제 방도 너저분한데 무슨 이걸.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식당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제일 맛있는 가게가 되는 거는 어렵다, 쉽지 않다. 근데 재밌는 가게를 하는 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포스트잇에 제일 잘하려면 이 공방 업계들에서 하는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하면서 내가 제일 잘 알려주고 내가 제일 많이 알려주는 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아직 쪼렙이기 때문에 굉장히 레벨이 낮기 때문에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 막 5년차, 10년차 되신 분들의 내공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재밌는 거는 할 수 있다 라는 포인트를 잡고 제가 포스트잇에 써봤던 내용이 있어요. 끌리는 문장에 대하여. 이런 것들은 사실 창업반, 자격증반 이런 데서 본 적이 없던 내용이거든요. 이걸 제가 지금 어떻게 녹이고 있냐면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작성법 이런 식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에 글을 쓰는 것도 포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무슨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 향 골라야 된다, 잘 만드는 거 중요하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기본되는 게 저는 글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정리된 글을 봤을 때 사람들이 내 메시지가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줄여줄 수 있는 거죠. 누군가의 시간을. 그걸 다른 거 보면은 지금 다 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판매 인기양 리스트 제공 이런 거 사실 제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게 제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거를 드려도 결국 다 본인 걸로 새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프로젝트 J에서 무슨 향이 제일 잘 팔려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1번 무슨 향, 2번 무슨 향 이렇게. 근데 이것도 결국 그 향이 좋아서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제 브랜드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좋기 때문에 고객들이 자꾸 재구매도 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떤 조언을 드리냐면 선생님은 어떤 향을 좋아하시냐고 여쭤봐요. 예를 들어 저는 청포도 향을 좋아해요 라고 하시면 그러면 선생님은 주로 뭐 과일 계열을 좋아하시나요? 뭐 과일 드시는 것도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대부분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과일 향만 모아서 과일 모양의 캔들만 팔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뭔가 선택지를 넓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장사라는 건 구체적인 손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해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브랜딩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내용일 거예요.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식이었어요. 뭐 캔들을 좋아할 만한 사람은 20, 30대 여성일 것이다. 이러면 사실 20, 30대 여성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타겟의 범위는 넓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상품이다 라고 인지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새 소비자들의 특징은 나를 위한 상품이네? 이렇게 되어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그래요. 이게 그냥 뭐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진짜 좋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뭐 하신 분들, 이러신 분들이 쓰시면 좋아요 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있으면 내 거다 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창업반을 이제 한창 고민할 텐데 창업해 보려고 하는 김모 씨 나이대 설정하고 취향 적어보고 현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솔루션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유튜브 무얼 만들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생 이야기를 한다 하고 신이 났나 봐요. 저는 이런 인생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과 인생 이야기를 하는 수업을 꿈꾸는 거죠. 그런 수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뭔가 일치가 됐을 때 굉장히 사람이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7시부터 맥주 반값입니다. 할인 이벤트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한없이 그냥 가격 할인으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캔들을 파는데 남들보다 더 싸면 팔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할인 이벤트만 하는 거죠. 그럼 결국 가격 경쟁만 하다가 남는 것도 없고 캔들 만드는데 솔직히 손 많이 가잖아요. 그냥 수고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저자는 어떻게 하냐면 같은 값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비싸게 제공을 하면서 뭔가 하나를 추가로 덤을 주는 거죠. 가격을 내리고 없애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를 더 주는 방향으로 가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고마움이 생긴대요.
군대에 있는 한 남자분께서 누나 생일이라면서 저희 제품을 선물로 주문을 하셨는데 요청사항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누나한테 편지를 써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짧게 써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사실 저도 남동생 있는 누나이기도 하고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뭔가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히리릭 멋있게 써드렸어요. 구매 옵션에도 없는 메시지 카드 서비스이지만 누군가에게 감동이 된다면 무조건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후기는 물론 좋았고요. 읽어보시고 정말 저는 장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구나. 고객들을 즐겁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 마인드를 이분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은 뉴타입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유튜버이신 드로우 앤드류님 영상을 보다가 추천을 해주시길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매를 해서 읽었어요. 사실 큰 기대는 없었고 그냥 이 시대의 흐름에 한번 몸을 맡겨보자 라는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인생 책이 되어서 책 선물을 싫어하는 제가 지인 3명에게 직접 제 돈을 주고 사서 선물했던 그런 책입니다. 정말 이 책은 숨겨두고 안 알려주고 싶은 그런 책이었는데 꼭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뒤쪽에 배치해서 몰래 알려드립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미리 계획하고 안정적인 것을 구축하려고 하던 그런 습관을 버리고 어떤 새로운 문제가 다가와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드 타입이라는 것과 뉴 타입이라는 것을 비교해주는 책이에요. 올드 타입은 쉽게 말해서 꼰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 타입은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타입을 얘기를 합니다. 신세대, 구세대로 나눌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도 뉴 타입일 수 있는 거고 나이가 어려도 올드 타입일 수 있는 거죠. 누가 읽으면 좋으냐면요. 내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루하고 보수적인 것 같다.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예전에는 정답처럼 인생이 사실 어느 정도 폼 같은 게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다 장래희망으로 뭐 쓰셨나요? 저는 교사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 공무원, 검사, 변호사 이런 것들 쓰던 친구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그걸 선택한 이유는 부모님의 기대죠. 플러스 안정적인 직장과 월급, 평생 잘리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나의 적성이나 흥미나 이런 것들 보다도 우선되었던 게 안정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사실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우리도 알지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 크게 느끼잖아요. 고정된 건 없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크게 변할 수 있구나. 그럼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일을 오래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이 고민하다 보니 이 시대에 맞게 나온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의 깊이와 폭을 넓히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생각이 많이 깊어졌다고 느껴요. 그래서 어떠한 똑같은 상황을 바라봐도 이거는 이런 생각들로 해결해 나가면 되는구나. 지혜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책은 뉴타입과 올드타입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뉴타입은 의미를 보여주고 그 앞에 해결해야 할 일과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이 뉴타입. 그럼 이 반대가 올드타입이라는 거겠죠. 예전에는 돈이 되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았고 나는 별로 큰 감흥이 없지만 다들 변호사, 검사, 공무원, 선생님 하라고 하니까 그게 나쁜 일도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거니까 하자. 이런 금전이나 물질적인 보상에 크게 움직이는 게 있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엄마가 맨날 임용고시 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래 그거 해서 유치원 교사 돼가지고 퇴근하고는 내 취미처럼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근데 뉴타입은 나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을 밝히는 타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보고 유치원 교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 선택하지 않는 거죠. 돈은 조금 적게 벌더라도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 이게 뉴타입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읽고 이렇게 밑줄을 친 다음에 엄마한테 더욱더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지금은 제가 비록 엄마 보시기에 이렇게 하찮을지라도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사람에 비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일단 따라가 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정말 저는 반은 성공했다고 확신을 합니다.
선생님은 캔들을 왜 만들고 싶으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만드는 걸 좋아해서요. 이게 약간 대부분이시고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퇴근하고 한창 힘들 때 별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 들 때 선물 받은 캔들이 있어서 피웠는데 그게 엄청 힐링이 되더라고요. 계속 쳐다보기만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다면 캔들을 통해 힐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브랜드를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근데 만드는 걸 좋아해서 라는 이유는 솔직히 내 만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임용고시를 보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 책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철학적 고민을 해야 한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왜 이 제품을 만들고 싶은지, 왜 이 제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지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는 제가 유치원을 그만둘 때 했던 선택에 대한 결론을, 확신을 드디어 내릴 수가 있었는데요. 계속 그랬거든요. 주변에서도 계속 저보고 아깝다고. 동일반 교사 1년 해서 뭘 다 알 수 있냐. 담임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 다시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따뜻한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저를 생각하셔서 조금만 더 도전해봐라. 이런 좋은 이야기로 이해를 하지만 한편의 속마음으로는 싫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 그냥 싫은 게 아니고 너무 싫었어요. 이게 그 스스로 위험하다 여기 써 있잖아요. 주위에서 아직 괜찮다고 안심시키더라도 스스로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탈출하라. 스스로 위험하다는 그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저자는 또 용기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안테나의 감도와 탈출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다. 사람들은 을에 착각하곤 하지만 사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있어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다.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받으셨다면 그래 나는 용기가 있어서 그만뒀어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말의 무게만큼 책임을 져야겠죠.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맨 마지막으로 뺀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저와 같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공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정답을 내려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닌 사람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게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답이 이 책에 있었어요. 바로 교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자마자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양을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인간의 정신 능력을 일정한 문화 이상의 입각, 개발에 원만한 인격을 배양해가는 노력과 그 성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건 인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똑같은 말로 교양이 있는 사람이야, 교양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교양이 높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리고 존경스럽고 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새롭고 어렵고 그런 난관의 연속인데 그걸 항상 누구한테 물어보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해결해 가긴 사실 어렵잖아요.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지혜롭게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교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양은 상식을 비추는 렌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생각엔 이래서 아니야. 내가 배워왔던 것들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맞아. 스스로 비춰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양은 어디서 쌌냐?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가정에서 배운 것들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이 두 개에서 크게 배운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됩니다. 진짜로. 책을 1년에 100권, 200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1년에 정말 딱 10권, 20권만 읽어도 생각 크기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책을 1년에 3권을 읽을까 말까 했던 사람이라 그래, 책 읽으면 좋은 건 알지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진짜 아니에요. 어떤 분야가 궁금하면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긴 하지만 더 깊게 제대로 알고 싶으면 꼭 책을 삽니다. 사는 이유는 서점 가서 훑어보는 정도로는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에 나는 사업해서 수익 내는 게 지금 빠듯한 상황인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지금 무슨 독서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듣고 계시지도 않겠죠.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벌써 교보문고 사이트 여시고 이 책 3권을 장바구니에 담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독서를 시작한 이유는 돈을 잘 벌고 싶어서였어요. 돈 잘 버는 흔히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그게 궁금해서 그 사람들의 책을 사서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내가 만약 로또에 당첨이 돼서 돈이 핵 많아진다면 그때도 독서를 할까? 근데 독서를 할 것 같은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긴 했지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일,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고마움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정리를 하자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들은 전부 그런 분들이 쓰신 거예요. 돈 버는 방법. 이런 책은 저도 모르게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결국 보람 있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게 되고 행복해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배우는 것 같아요. 누구나 노력하면 자신만의 이야기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 이게 제 슬로건인데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적 하나를 명확하게 가지고 다양한 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한 지 진짜 1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고 노력도 그냥 막 무조건 열심히 하자 이거는 아니고 제대로 된 노력이면 됩니다. 뭐가 됐든 인생의 지혜를 알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고 모든 일이 쉬워지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크게 제 생각과 마인드를 바꿔준 나머지 2권의 책, 프레임과 타이탄의 도구들 2가지의 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자신만의 이야기로 행복하게 일하세요.